둘째 아이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정도의 건강 상태였어요. 조금 잘 쉬고 잘 챙겨 먹으면서 몸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뭐 하고 한 날 몸이 안 좋으니까 언제쯤 나아질지도 모르겠고, 그럼 첫째랑 둘째 나이 차이가 점점 벌어질 텐데 그럼 왠지 둘째 낳기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또 첫째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빨리 동생을 낳아주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둘째를 가져보려고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돼서 이번 달만 해보고 임신이 안 되면 그냥 하나만 잘 키우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달에 생긴 거예요. 임신 첫 주가 됐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내 몸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임신 기간 내내 너무 힘들었고, 임신 6개월 만에 병원에서 조산기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막달까지 6개월부터 막달까지 누워서 지냈어요. 출산해도 여름 출산이라 몸조리가 잘 안 돼서 출산하고 한 2년 동안은 감기, 입술 물집, 눈다래끼 이게 아주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로 급성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응급실 가고 아주 생쇼를 했죠. 엄마의 몸이 이런 상태니 뱃속의 아기는 어떻겠어요? 이 세상은 내가 살아남기에 아주 내가 약하구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힘을 길러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을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자연분만으로 낳았는데 태어났을 때 4.1이었어요. 머리도 작고 3.2였던 딸을 낳은 몸으로 갑자기 4kg대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골반에 머리가 끼어가지고 한참을 안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우리 뱃속의 아기가 3.7이나 3.8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몸무게를 초음파상으로 쟀을 때랑 며칠 후에 이제 양수가 터져서 병원을 갔기 때문에 아이의 몸무게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체중이 확 불어나서 아기가 4.1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4kg대가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연분만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 아들이 몸집이 많이 크게 태어난 것도 있지만 장중심의 아가들은 이미 신생아 때부터 골격이 크고 한눈에 보입니다. 내 몸을 내가 지켜야 해 라는 신념 때문에 내 존재를 강하게 크게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신생아실에 아기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누워있는데 유독 몸집이 크고 우량해 보이는 아기가 있다면 그건 장중심의 아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랬거든요. 아기 보러 이제 신생아실에 내려가서 저희 아이를 보고 있으면 뒤에서 사람들이 막 다 웅성웅성거려요. 저 아기 좀 봐, 진짜 커, 막 이러면서.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진짜 신생아인데 우리 아들만 유독 한 100일쯤 된 아기 같아 보였거든요. 신생아실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물론 장중심의 아기지만 몸무게 미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신랑 아는 분들 중에 그런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2kg대라서 너무 약하고 말라 보여서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쉬지 않고 먹었다 그래요. 한두 시간마다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끊임없이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몸무게 미달로 태어났으니까 엄마의 눈에는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였겠죠. 장중심인 아기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의 힘이고 나의 생존인데 몸무게가 미달되어서 힘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가당키는 하겠어요? 열심히 먹어서 내 몸에 채워놔야죠. 근데 그게 또 조절이 못 돼서 비만이 되는 바람에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중심의 아가들은 이 몸집뿐만 아니라 외모가 좀 달라요. 우리가 왜 길에서 아기를 보면 오 이쁘다 귀엽다 막 하잖아요. 근데 장중심의 외모는 여자 남자로 불문하고 조금 거칠어요. 옛날 말로는 막 장군감이다, 요즘 말로는 상남자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자 아기는요? 여자 아기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런 아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우와 예쁘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서 우와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막 아기다 이럴 때도 있고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누구 닮았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장중심의 여자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속상해요. 자기 눈에는 너무 예쁜 아기지만 여자라는 사실을 마구 티내려고 꽃무늬 원피스에 리본도 막 달아놓고 하는데도
남자냐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맙시다. 장중심의 아기들은 사고를 많이 칩니다. 아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많이 망가뜨리고 하거든요. 근데 장중심은 스케일이 달라요. 내 힘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를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수고 때리고 던지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내 몸도 막 쓰기 때문에 잘 다쳐요. 저희 아들 2돌 때까지 사진을 보면 항상 어디가 닫혀있고 반창고가 붙어있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다 그렇지 않아? 네, 맞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물건의 소중함을 잘 모르니까 망가뜨리기도 하고 아직 움직임이 서툴러서 잘 넘어지니까 다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머리중심 아가들은 지속적으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면 어느 순간부터는 물건을 거칠지 않게 다루게 되고 집안의 벽이나 매트에 그림도 안 그려요. 종이 꺼내달라고 옹알이로 말을 해요. 몸이 다치는 것도 자신의 안전에 속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조심하는 편입니다. 어떤 머리 중심의 아가들은 미끄럼틀도 안 타요. 그네 안 타요.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가슴 중심의 아기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놀고 엄마 품, 아빠 품, 누군가의 품속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칠 만큼 몸을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잘 놀다가도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나? 부르고요. 베란다에서 놀다가 거실로 들어올 때도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때도 엄마가 내 몸을 붙잡아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해야 더 즐겁게 내려와요.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순간이 더 애정과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하니까요.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 엄마와 내 몸이 닿는 순간, 다시 분리되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칠 순간들이 줄어들죠. 근데 장중심의 아가들은 외출을 하는 순간 갑자기 애가 안 보여요. 어디에 숨어 있거나 재미있는 걸 찾아서 뛰어가 있거나 아니면 벌써 넘어져서 울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기도 해요. 몸짓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고 힘이 넘쳐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놀다가 화가 나면 또 없어져요. 화가 나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 분노를 막 어쩌지 못해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도 갑자기 엄청 화를 내더니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찾은 적이 있는데 같은 장중심의 아들을 둔 다른 엄마도 자기도 최근에 그런 적이 있다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휙 가버리길래 쫓아가야 되니까 첫째 아들을 챙겨놓고 뒤를 돌아봤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안을 반 바퀴 이상을 돌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찾냐면서 저쪽에 어린애가 혼자 앉아있더라. 빨리 가봐라 얘기를 해주셔서 그쪽으로 갔더니 자기 아들이더래요. 너 왜 갔어? 그랬더니 화가 나서. 어디 가려고 했어? 집에. 근데 집 방향이 어딘지 생각도 않고 그냥 막 가버린 거예요. 나 화났으니까. 그때 저희 아들도 그 집 아들도 4살 때였는데 지금은 둘 다 5살이 됐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혼자 뛰어가고 다치고 망가뜨리고 근데 모든 장중심의 아기들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영향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아가들도 있죠. 다만 장중심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는 그 모습 이걸 예시로 들어드린 겁니다. 이거를 내 아이는 어떠한가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장중심의 아가들은 어른이 되면 이 내 힘을 옳은 일에 쓸 수 있게 되고 내 힘을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리더의 자리가 있고 리더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해내면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셋째는 가슴 중심의 애기인데 셋째를 임신했던 시점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사실 셋째는 유일하게 계획하지 않고 느닷없이 생겼던 경우인데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난 이제 자녀에 대한 욕심 1도 없고 다시 일을 해보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첫 아이 키우면서도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한번 해보기로 이제 몇 년을 고심하다가 진짜 용기를 내서 큰 맘 먹고 시작한 건데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즌 때 보면 살이 점점 찌는 모습이 보이고 두 번째 다시 시작했을 때는 출산 후 붓기가 점점 빠지는 게 보입니다. 셋째는 임신이 된 줄도 몰라서 요즘 왜 이렇게 생리를 안 하지?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더라? 하는 마음을 이제 불안한 마음과 함께 마트에서 정육점을 지나는데 돼지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고기 냄새를 맡고 구역질이라니?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임신 8주 만에 테스트기를 해보고 9주에 병원을 갔어요. 벌써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서 팔다리가 생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차리고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미안함도 잠시, 그때는 블로그도 같이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블로그 올릴 사진 찍고 내용 쓰고 유튜브 강의 만들고 진짜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 조금 있으면 학교에 입학할 시즌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걸어서 학교에 다닐 만한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전에 살던 집은 너무 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결정하고 이사 준비까지, 그래서 이사 와서 이사 정리도 거의 만삭 때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빴고 태교를 신경 쓸 수도 없었죠. 편히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아이들 하원하면 아이들 챙기고 아이들 재울 땐 아이들보다도 제가 먼저 잠들고, 그렇게 임신기간 10개월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위에 아이 둘을 임신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제가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한 편에 속했어요. 하지만 일이 너무 많고 바빴고 임신한 아이를 가장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임신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뱃속의 아이는 엄마와의 유대감을 느낄 새가 없어서 엄마와 분리되었다, 엄마에게 버려졌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엄마가 너무 바쁜 워킹맘인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는 내 생존이 위험하다, 나 죽을지도 몰라 하고 느꼈다면 장중심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은 너무 안정적이지 못하구나, 이 변화무쌍함 속에서 나는 내가 생각해서 나의 안전을 지켜야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머리중심이 되는 거고, 엄마로부터 애정이 느껴지지 않고 거절당한 기분, 분리되었다, 버림받았다 라고 느꼈다면 그것에 집착해서 내 감정이 필요해 하고 가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다양한 상황에서 뱃속의 아이는 선택하는 겁니다. 같은 조건에 있어도 아이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셋째를 낳고 그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저는 그 아이에게 적응해야 했어요. 위에 두 아이들이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계속 아이를 관찰하고 반응을 살피는데, 가슴 중심의 아이는 장 중심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머리 중심의 아이보다 체계적이거나 규칙적인 것에 잘 따라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가슴 중심의 사람들을 우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아기일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